그러면 협상하는 꿀팁?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번에 왔던 에릭님은 최대한 이사비를 좀 많이 주더라도 강제집행 비용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주려고는 하더라고요. 대신 날짜를 빠르게. 저는 좀 여유 있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나름의 기준은 최대치를 강제집행 비용의 2분의 1 수준. 그렇게 이제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대화할 때는 좀 강압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시간적 여유를 드리되 잔금 납부를 하면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 잡히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한 달 정도는 더 여유를 최대치로 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곤하시다면서요? 아, 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명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야, 명도 때문에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죠. 부동산 조사해서 이웃 주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 하시는데 이사를 내보내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팁이 있을까 해서 오늘은 명도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도 강제 집행을 안 해봤고요. 위협하고 이런 세입자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촬영한 저희 에릭님도 수십 건의 낙찰 사례 명도를 하셨는데 이분 또한 강제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흔하지 않은 강제 집행이 내 첫 번째 낙찰 사례에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100에 한두 명이라는 거죠. 강제 집행을 많은 경험이 쌓이고 나서 하게 될 거예요. 세입자랑 협상이 돼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 5번 안전하게 내보내면 6번째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됐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강제 집행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입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최악의 상황이니까. 강제 집행을 한다 한들 비용이 싸게 받는 폭에 비하면 10분의 1도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협의가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스트레스는 받죠. 경매 한두 건 낙찰 받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초보자는 협박 문구들 그런 걸 보면 무섭다? 이걸 때려 부쉈을 때 이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하고 이러면은 그나마 받는 배당금에서도 압류가 걸리고 돈을 다 못 받게 돼요. 결국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자기한테 또 금전적인 손해로 오는 거죠. 새로운 낙찰자로부터 소송을 맡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흔하진 않다는 거고 제 주변에도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 다 명도가 되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또 각자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정을 좀 들어주고 낙찰자인 저는 완만한 협의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하다 보면 합의점이 생기거든요. 그분도 처음엔 좀 높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낮게 얘기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협의가 되기도 하고 다 때려 부수고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되는 거면 사실 왜 법이 있겠어요.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나오고 잔금 납부를 하면 이 낙찰자의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유자의 집을 부숴놓고 나간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협상하는 꿀팁?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번에 왔던 에릭님은 최대한 이사비를 좀 많이 주더라도 강제집행 비용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주려고는 하더라고요. 대신 날짜를 빠르게. 그러니까 날짜 빠르게 하는 걸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여유 있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나름의 기준은 최대치를 강제집행 비용의 2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강제집행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평당 전용 면적으로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대화할 때는 좀 강압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시간적 여유를 드리되 잔금 납부를 하면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 잡히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한 달 정도는 더 여유를 최대치로 드려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집 알아보고 하실 시간은 되죠. 총 4개월 잔금 납부하고 이사비는 강제집행 비용의 절반치만큼을 이제 보통 드리는 편입니다. 명도 관련한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난번에 낙찰받은 물건이 좀 아무래도 최근이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낙찰받은 물건이 좀 특수 물건이었어요. 토지를 담보로 이제 땅을 사야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근저당을 이제 말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나온 거예요. 특수 물건이긴 한데 뭐 저한테 인수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입찰 경쟁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저 혼자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비싸게 받았고 다른 호실들이 더 싸게 받기는 했는데 물건이 다 같이 나와서 같은 사건 번호로 묶인 거는 배당기일이 다 같이 잡힙니다. 다른 물건들 다 낙찰되고 한꺼번에 잔금 납부가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받았거든요. 어떤 물건은 낙찰이 안 되기도 하고 한 달 뒤에 진행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거든요. 배당기일까지.
왜 배당기를 말씀드리냐면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자기는 배당표 확인하고, 배당표는 보통 배당 받는 날짜로부터 4일 전에 나와요. 법원에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판단하기로 무조건 이분은 다 배당이 돼요. 근데 제가 배당이 된다고 해서 이분이 믿겠어요? 자기는 법원 말을 믿겠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죠. 이제 이사비는 드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 협의는 결국 완만하게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돈을 날리시는 줄 알고 자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죠. 강압적으로 나오다가 제가 이제 잘 설득을 했죠. 법무사님 통화 내용도 들려드리고 법원 담당자랑 얘기한 것도 들려드리고 배당이 다 되는지에 대한, 그렇게 이제 제 노력들을 어필을 하니까 나중에는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좀 설명을 또 하려면 경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님 중에 에릭님 명도 사례가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제 명도를 해서 이사비를 많이 드리고 내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걸 어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현장에 이제 가 계셨대요. 알고 보니까 좀 돈이 많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이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게, 누구나 들어도 아는 대단지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이거 지금 가져가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에릭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사비는 이미 드렸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집행비 훨씬 이상으로 드렸어요. 실제로 이사 가는 건 낙찰받은 물건보다 훨씬 더 큰 단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그런, 이미 돈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사실 없죠. 점유자분이 조용히 하라고 이런 제스처까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였던 거지. 확실히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확실했던 거지. 경매를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뭐 명도부터 해서 뭐 강제집행 재밌습니다. 경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살벌한 명도를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해봐야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재밌는 영상을 찍을 거 아닙니까? 다 협의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